솜씨 좋기로 유명한 나덜렁 사장은 현재 서초구 서초동에 벌써 20년째 만나 설렁탕집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나덜렁 사장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며 뛰어난 음식 솜씨로 인해 매일 손님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덜렁 사장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성실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본인의 이름처럼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매번 세금 신고 기간을 놓쳐서 신고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번번이 적지 않은 가산세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현대해상 하이플래너가 방문하자 나덜렁 사장은 이러한 세금의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 묻게 됩니다. 나덜렁 사장, 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고 설렁탕만 열심히 끓였을 뿐이고 세금 제때 못 냈을 뿐이고. 나덜렁 사장의 한탄을 듣고 영업소로 돌아온 나몰라 플래너.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세금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이때 옆자리 나잘난 하이 플래너. 네, 고객님. 오늘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는 날이잖아요. 예, 잊지 않으셨죠? 네, 꼭 챙기시고요. 나몰라 플래너. 선배, 이런 걸 어떻게 일일이 다 알고 있어요? 혼자만 알지 마시고 제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경상적인 항목하고 비경상적인 항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뭐 경상적이다 비경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다면 네. 일단 경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신고 납부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경상적이다라고 네네. 하고요. 또 비경상적인 그 세금 납부 행위는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네. 그 사유가 생겼을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뭐 일반적인 그런 경우인데 네.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비경상적인 항목 자체가 몇 개 안 되니까요. 네. 그것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을 들 수가 있어요. 네.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람들이 알고 계시기에 뭐 3개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 달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따지면, 네. 3개월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가장 즐겨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 자체가 상속세하고 증여세입니다. 네. 근데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경우에 2008년 말에 세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 중에서 그 신고 납부 시기에 대해서 좀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요. 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네.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네네. 또 증여 역시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렇게 그 신고 납부 기한을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누구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상적인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경상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규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앞으로 향후 사업하시는 기간에 내지는 사장님들이 사업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 쓸데없는 가산세 때문에 네. 경제적 손실을 보시는 일은 아마 거의 없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근데 방금 이제 규칙성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나덜렁 사장이 이 규칙성만 알았더라도 미리 네. 그랬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네. 뭐 이 부분만 이해하셨다면 네. 뭐 충분히 뭐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 규칙성에 대해서 항목별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각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하는 세금입니다. 네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리 플래너님들 어디 뭐 마트 가셔서 물건을 사시거나 뭐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요때 그 지불하는 대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대가의 10%는 국가의 몫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들이 이 10%를 가지고 있다가 기한이 되면 이 돈 자체를 이 국가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를 하게 되는 네네. 거거든요. 네네. 세금의 형태로요. 예.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인데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세수에서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세가 제일 큽니다. 네. 때문에 뭐 세법에서는 이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1년에 4번
쉽게 뭐 분기 단위겠죠. 예. 1년에 4번 정도만 나눠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으신데요. 네. 특히 뭐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 과세 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과세 기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12월 31일이 됐다고 해서 네. 1년의 소득이 얼마인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우리가 하루 장사를 해도, 영업을 해도 그날의 집계가 끝나야만 수익이 얼마인지를 그렇죠. 나올 수 있는데 예. 1년께 그렇게 나올 수는 없겠죠. 예. 더군다나 영세 개인들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당일날 바로바로 나오는 거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현행 세법에서는 소득세에 대해서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1년치 소득에 대해서 앞서 부가가치세는 4번에 나눠냈습니다만은 네. 소득세는 두 번에 의해서 나눠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법인세 부분인데요. 법인 역시도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번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만 이제 그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보다는 약간의 신고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네. 일반적인 하나의 결산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모든 법인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금융권은 또 회계연도를 그렇죠. 할 수도 특히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4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를 하나의 그렇죠. 과세 기간을 보는 경우가 예, 또 예. 대부분이거든요. 또 외국계 같은 법인들은 7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다음에 6월 말일까지를 네. 하나의 과세 기간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소득세와 달리 그 결산 기간을 얼마든지 법인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특히 법인의 경우죠. 소득세와 달리 하나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네. 하나의 과세 기간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네.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고요. 또한 법인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여러 가지 좀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조직력인 면에서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납부 시기에 있어서도 약간의 좀 차이를 두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